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 같은 독립계약자분들을 위한 1099양식, 그리고 이 세금 최적화 전략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요즘 중요하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정보를 아주 실용적인 정보로 바꿔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1099양식, 특히 요즘 말 많은 1099K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재무 관리에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그러니까 이 많은 소득 보고서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합법적인 공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업 구조 선택,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뜨거운 감자, 역시 1099K 보고 기준액 변화부터 짚어봐야겠죠? 맞아요. 그거 말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과세연도, 그러니까 내년 2025년에 신고하는 것부터 기준액이 5,000달러로 내려갔어요. 5,000달러요? 꽤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600달러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600달러요? 와. 이건 명백하게 IRS가 온라인 플랫폼 통한 소득을 더 철저히 보겠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그 기준액 하향 조정이 진짜 그냥 숫자 변화가 아니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물품 개인적으로 판 거. 네네, 개인 거래. 그런 금액까지 사업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소득 증명의 책임이 납세자, 그러니까 당신한테 더 무겁게 넘어온 셈이죠. 부담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입증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 잘못된 1999K를 받았다면 일단 발행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이요? 네, 그게 우선이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여의치 않다 싶으면 세금 보고할 때 스케줄 1이라고 있거든요. 네, 추가 소득이나 공제 적는 거요. 봤습니다. 거기서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상세시켜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이제 개인용하고 사업용 결제 앱 계정 분리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계정 분리는 진짜 꼭 해야겠네요. 소득 보고의 함정을 피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그렇죠. 물론 모든 사업 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기록 꼼꼼히 하는 건 기본일 테고요. 홈오피스 공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홈오피스는 2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비용 방식. 이건 집 관련 비용 중에 사업에 쓴 비율 많고 공제받는 건데요. 금액이 클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집을 팔 때 그동안 공제받은 감가상각비 일부가 다시 과세되는 소위 재포착, 리캡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거군요. 그렇죠. 세금 혜택을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셈이죠. 반면에 간소화 방식은 평방피트당 5달러,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해주는 건데 계산이 쉽고 재포착 문제도 없어요. 대신 공제 한도가 좀 낮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편리함이냐 장기적인 세금 효과냐 고민이 되겠는데요. 그럼 사업용 차량은요? 이것도 많이들 쓰실 텐데요. 차량 비용도 2가지죠. 표준 마일리지 방식, 2024년엔 마일당 67센트고요. 아니면 실제 비용, 유류비, 수리비 같은 거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두 방식을 좀 유연하게 쓰고 싶다면 차량을 사업용으로 처음 사용한 해 있잖아요. 네, 첫 해요. 그때 반드시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해에 실제 비용 방식을 고르면 그 차는 그냥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 실제 비용 방식만 써야 해요. 와, 진짜요? 한 번 선택하면 못 바꾸는 거네요. 네, 그 차에 한해서는요. 꽤 엄격한 규정이죠. 이건 정말 알아두셔야 합니다. 와, 첫 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좀 큰 거, 장비나 자산 같은 거 구매했을 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제는 없나요? 초기 투자 부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섹션 179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약간 즉시 비용 처리 쿠폰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22만 달러까지 고가 장비 구매 비용 전액을 구매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2만 달러요.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또 보너스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2024년에는 구매가의 60%를 첫 해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매년 줄어들어요. 2025년엔 40%로 줄어듭니다. 아, 그럼 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 자산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언제 살지 시기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볼까요?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 뭐 은퇴저축 같은 거요. 세금 절감도 되고 미래 대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독립계약자에게는 솔로 411K라는 게 아주 유리할 수 있어요. 솔로 411K요? 네. 일반적인 SEPIR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을 직원이면서 동시에 고용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몫을 다 넣을 수 있어서 2024년 기준으로 최대 6만 9천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추가 불입도 가능하고요. 와, 직원목, 고용주목 둘 다요? 그건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로스 옵션,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넣어서 나중에 찾을 때 비과세 혜택 보는 거나 플랜에서 대출받는 기능까지 있으니 활용도가 아주 높죠. 오, 솔로 411K.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 이야기, 특히 S법인 전환 얘기가 있는데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네, S법인 전환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LLC를 설립해서 S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하면 본인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주고요. 그 급여에 대해서만 자영업세를 내는 거죠. 네, 그렇죠. 나머지 이익은 배당으로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세를 아낄 수 있다. 이게 이론인데 자료에 나온 캘리포니아 프리랜서 사례를 보면요. 연수입 15만 달러였는데 네? 자영업세는 줄었어요. 근데 QBI 공제라고 적격 사업소득 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LLC 세금 연 800달러 같은 추가 행정비용이 들잖아요. 아, 그런 비용들이 또 있죠. 네. 그런 걸 다 따져보니까 오히려 모든 공제를 잘 활용한 개인 사업자보다 총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요? S법인이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27,611달러인데 S법인은 3980달러로 더 높았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비용 구조, 또 어디 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냥 세금 종류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요. 일단 원투고나인 양식 변화, 특히 원투고나인 K 같은 걸 잘 주시하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네,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홈오피스, 차량 비용, 자산 구매, 또 은퇴저축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계획이랑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수고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네. 마지막으로 S법인 전환 같은 구조 변경은 정말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2017년에 도입돼서 많은 독립계약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던 QBI 공제 있잖아요. 적격 사업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중요한 공제죠. 근데 이게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즉, 없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은퇴 저축 전략 같은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당신의 다음 재무 전략 탐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